2005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독도 야욕, 그리고 2002년 전후로 시작된 동북공정, 그리고 최근 김치, 한복에 이어 삼계탕까지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는 중국 때문에 요즘 한국은 굉장히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굳이 한국 것들을 욕심내지 않아도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상당한 장점을 가진 나라들이지만 유독 한국 것에만 욕심을 내는 이유는 어쩌면 한국이 상당한 매력을 가진 국가라는 점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만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역사 왜곡에 분노한 한 한국 기업이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외출이 제한된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면서 온라인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은 전 세계 거의 모든 프로그램뿐 아니라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자체 제작 드라마 등을 통해 고객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런 넷플릭스는 지난 2019년 5월 한국인 감독이 준비하고 한국인 작가가 쓴 킹덤이라는 오리지널 시리즈를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에 개봉했습니다. 그러나 이 킹덤은 코로나와 만나면서 K-좀비라는 새로운 단어까지 만들어내며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고 한국 드라마는 또다시 한류 열풍의 주인공이 됐죠. 그런데 전 세계 곳곳에 침투한 차이나머니와 한국 드라마는 종종 잘못된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올해 초 SBS는 킹덤에서 힌트를 얻어 새로운 형태의 한국식 좀비물을 방영합니다. 조선 구마사라는 제목의 이 드라마는 조선 초기 명나라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악령을 쫓는 구마사를 등장시켰는데 드라마 방영 1회 만에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집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첫 해에 등장한 기생집 장면에서 식탁에는 중국의 전통 음식인 월병, 피단, 만두 등이 조선 음식인 것처럼 등장했고 세종대왕이 될 충녕대군은 중국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검을 차고 호위무사로 강등시켜버렸는데요. 드라마가 방영되자마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당장 방영 중단하라는 청원이 등장했고 이틀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드라마는 폐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네티즌들의 분노는 사실 드라마라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분노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요 몇 년 새 부쩍 역사 왜곡으로 한국인들의 분노를 불러왔기 때문이죠. 고구려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동북공정을 시작으로 김치, 한복, 삼계탕까지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통에 한국인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차이나머니는 한국 드라마에 투자하면서 종종 어이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종영한 TVN의 빈센조라는 드라마는 송중기라는 배우와 탄탄한 스토리가 만나면서 성황리에 종영됐지만 중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8회 방영분에서 송중기는 사무실에서 전여빈이 건네준 비빔밥 도시락을 먹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비빔밥이 중국 기업이 만든 도시락이었던 겁니다. 클로즈업된 장면에서 도시락에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차돌박이 비빔밥이라고 적혀 있었고 이는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짝만하게 쓰인 제조사가 바로 중국의 지하이궈라는 유명 기업이었던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 고유 음식인 비빔밥을 중국 기업이 제작해 드라마의 PPL로 사용했다는 것은 요즘같이 역사 왜곡이 판치는 시대에 자칫 비빔밥을 중국 음식이라고 오해하기에 충분했죠. 결국 TVN은 사회 계약 조건 중 이미 노출된 1회 이후 취소 협의에 들어간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청자들이 이토록 중국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요즘 중국의 역사 왜곡이 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3월 1일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는 생각지도 못한 한국 여성이 단한 한복을 입고 광고판에 등장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인 전효성 씨가 밝은 미소를 내뿜으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등장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가 자리한 웨스트 42번가와 7번가는 브로드웨이가와 만나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교차로를 만들어냈습니다. 뉴욕의 상징이라고도 불리는 이 교차로는 하루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나고 매년 한국 전체 인구수에 맞먹는 5천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한복판에 한국 여성이 단한 한복을 입고 등장했죠. 한국 여성을 이 광고판에 등장시킨 주인공은 바로 라카이코리아라는 기업입니다. 2020년부터 노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중국의 한복 공정에 맞서기 위해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복이 한국 것임을 당당하게 세계에 알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받거나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개 기업이 자비로 진행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끌었는데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그리고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여지없이 등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라카이코리아라는 기업인데요. 코리아가 붙은 만큼
지금 라카이라는 기업은 외국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1999년 릭 하워드와 마이크 캐롤이 설립한 신발 브랜드로 스케이트보드 전용으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스니커즈를 포함 운동화, 의류, 모자, 팔찌 등까지 제품의 외연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라카이 코리아는 라카이의 한국 법인인 겁니다. 이 라카이 코리아가 한국에서 유명세를 치르기 시작한 건 2017년입니다. 그해 라카이 코리아에서 스니커즈를 한 족을 출시했는데 몇몇 연예인들이 착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2017년 워너원 출신의 강다니엘은 마마 참석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있었는데 카메라에 잡힌 그의 신발에는 독특하게도 태국 문양이 새겨져 있어 큰 관심을 끌었는데 같은 해 국민 MC 유재석 씨도 동일한 신발을 신어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도대체 이 태국 문양 신발이 무엇이냐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의문은 네티즌들의 큰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왜냐면 이 신발은 라카이 코리아에서 독도협회를 위해 신발 수익금의 일부를 후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재석과 강다니엘이라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연예인이 신는 신발이라는 소문과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독도협회 후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나면서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무려 5만 족이 넘는 상품이 판매되면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강다니엘이라는 가수도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실 유재석이라는 인물이 이 신발을 신었다는 사실은 꽤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데뷔 후 20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스캔들 없이 깨끗한 이미지를 구축한 유재석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S급 방송인이죠. 그러나 그 역시 런닝맨에서 라카이 코리아의 스니커즈를 착용하고 나올 때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방송인으로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눈꼴 사나웠을 것입니다. 다만 국민 MC라는 지위상 함부로 외교적 분쟁을 불러올 수도 있는 언행에 각별히 조심했을 것이고 독도협회를 후원하는 라카이 코리아의 신발을 신는 것으로 그의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사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중국과 일본에 대한 분노를 여지없이 표출합니다. 2017년 스니커즈를 출시할 당시 우리가 당신의 쓰레기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전범 상징과도 같은 우길기를 전부 소각시켜버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즉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우길기를 보내면 대신 소각해주겠다는 것이었죠. 외국인들이 우길기를 보면서 디자인이 쿨하다며 사용되는 모습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였죠. 일본에서는 우길기를 두고 일본 해군기일 뿐이라거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사용된 문양이라면서 미화하고 있지만 사실 일본의 우길기는 나치의 상징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일본에서 알려지면서 일본 우익을 중심으로 라카이 코리아는 엄청난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라카이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때도 라카이 코리아는 덤덤하게 일본은 라카이 제품을 판매하는 239개 국가 중 하나에 불과할 뿐 진실을 알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강경하게 대응했죠. 그리고 3월 1일에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 광고를 진행했을 때는 일본인들은 일본 기모노를 표방한 것이 한복이라고 했고 중국인들은 한국은 뭐든지 한국 것이라고 한다며 비아냥거리기 바빴죠. 또한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이 한복 광고 이후로 라카이 코리아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통해 항의했죠. 이에 회사 측은 망설임 없이 세계 최고 시장이라 불리는 중국 시장에서 물건을 아예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북공정을 멈추고 왜곡된 사실을 정정할 때까지 중국 시장에서 라카이 코리아 제품이 판매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우리의 것을 우리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한복과 김치를 한국 것이라고 홍보해야 한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만우절에는 또 한 번 중국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시물을 올립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선시대 풍속화는 조상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 여느 풍속화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풍속화에는 예로부터 우리 조상은 훠궈와 딤섬 그리고 마라탕까지 즐겨 드셨다는 문구가 추가됐죠.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김치, 삼계탕을 중국 음식이라고 우기는 중국에게 한국이 훠궈를 한국 음식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떨 것 같냐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것이었죠. 중국판으로도 공개된 이 그림은 중국 웨이보에 빠르게 퍼지면서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인 IQ는 반려동물 수준이다라거나 파렴치하고 허세 가득한 똥의 나라라는 등 극심한 분노를 표출했죠. 일본 네티즌들 역시도 중국 네티즌들의 동의에 역사 왜곡을 포함해 한국의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라카이 코리아는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합니다. 일본 및 중국 네티즌들이 이제까지 라카이에 쏟아부은 악성 댓글 및 역사 왜곡 자료를 모아 국제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홈페이지를 통해 역사 왜곡과 라카이 코리아에 쏟아지는 악플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관련 사항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공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중국의 역사 왜곡이 원래 자리를 되찾을 때까지 이 소송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을 상대로 역사 왜곡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회사의 프로젝트가 알려지자 한국 네티즌들은 엄청난 호응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도울 수 있게 해달라면서 후원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고, 결국 감사 후원 박스를 출시해 국민들 스스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는데요. 5만원 상당의 라카이 코리아 제품을 19,000원에 판매하는 랜덤 박스를 출시했는데, 이 랜덤 박스 수익금의 일부는 국제 소송 비용에 사용되며, 이 랜덤 박스를 구매한 고객들의 이름은 홈페이지 하단에 표시됩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구매 고객 수는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데요. 홈페이지 후원 명단에 따르면 5월 13일 현재까지 좋게 10,000명 이상은 후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일본과 중국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영상을 제작하며 저는 라카이 코리아의 국제소송 취지에 동감하며 개인적인 비용으로 5개의 랜덤 박스를 구매해 어제 수령받았습니다. 사실 무엇을 구매했다는 느낌보다는 후원한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굳이 어떤 물건이 왔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꽤 만족스러운 제품들이 도착했습니다. 머그컵, 펜던트, 팔찌, 상품권 등등이 도착해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취지에 동감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국제소송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